네, 네. 오늘 노후준비 통합 프로그램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데, 2단계인 마음이 늙으면 삶이 먼저 무너집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분노 조절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타인과 대인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어떻게 대화하는 법을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웰다잉 죽음을 준비하며 삶이 바뀐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어, 몸보다 먼저 늙는 것은 우리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 건강 관리, 즉 치매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를 준비해서 통합 프로그램으로 인생 수업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저는 기업, 학교, 기관, 복지관 이런 데 출강을 하면서 치매 예방, 마음 다스리기, 의사소통, 웰다잉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 지 20년 차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은 임명희고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을 때 전화하실 수 있도록 지금 메모지에다가 010-5555-5544 네, 다, 오자가 6개고 사가 2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저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변화를 돕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한국시니어행복코칭협회에서 시니어 대상으로 민간 자격증 발급하는 전문 기관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노후설계 전문가, 지도 강사, 인지행동 지도사, 치매 예방 강사, 웰다잉 강사를 양성을 해서 협회를 운영한 지 한 15년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강사님들 한 30명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연구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강의 배정을 받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서강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을 해서 상명대학교 가족상담 치료학과 졸업하고 가족교육학과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서울시 교육청 부모교육 수석 강사로 활동을 많이 했고 서강대 네. 대표님 목소리가 멈췄는데 혹시 저만 그런가요? 자, 대표님 목소리가 쪽으로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개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부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어, 잠시 끊긴 것 같은데 저만 끊긴 건가요? 자, 잘 들리시나요? 아, 잘 들린다고 합니다. 네. 다른 분들 저는 잘 잠시 들리시나요? 끊겼었거든요. 네네. 네네. 잘 아, 들린다고 그러시구나. 합니다. 네. 네네. 자, 저의 경력은 이렇고, 저는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치매 강사님들이시고요. 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치매 프로그램에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강사님이 이제 연구한 거를 서로 이렇게 나눔합니다. 그리고 호주 지부의 노설계, 치매 예방, 웰다잉 여기 전부 호주의 강사님들이세요. 저희 협회 강사님들이 4분이 가서 여행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그 호주 지부장님이 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곧 함께 만나서 또 어떻게 호주에 예, 교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이제 미팅을 할 거고 요거는 이제 웰다잉 저기 주황색 코트 입은 사람이 저고요. 이거는 성북구청에서 노후 설계 80명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대상으로 강사 양성을 했고요. 이거는 전국에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 사진 한 컷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교육 실전본부는 평생교육 기관인데 여기에서도 시니어 대상으로 강사 훈련했고 그다음에 폴리텍 대학에서도 요양사 대상으로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여기는 이제 각 동의 주민센터 여기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여기는 50플러스에서 치매 예방 이제 줌에서 또 웨비나 강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치매, 이렇게 치매 예방, 이때 이제 프로그램을 세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는 이제 성현샘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블로그가 이제 좀
새롭게 변화를 해서 만들었던 그런 블로그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AI에 대해서 많이 오프라인이 아닌 오픈 채팅방에서 많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음, 지금도 계속해서 AI도 배우면서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저서로는 행복한 미래를 위한 노후 설계 액티브 시니어, 그래서 노후 설계에 관련된 15년 전부터 이 책을 쓰고 강의를 시작을 했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핵심 주제로 할 강의는 분노 코스, 그다음에 의사소통에 관련된 강의를 할 겁니다. 이건 치매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웰다잉에 관련된 해피엔딩 작은 자서전 책입니다. 이 밖에 책은 한 16권 있습니다. 자, 오늘 치매 예방, 마음 다스리기, 웰다잉 중에서 마음 다스리기를 먼저 핵심적으로 강의를 한다는 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을 잘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멋진 노을 저녁에 이렇게 부부가 사이좋게 행복한 모습으로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오늘 핵심 주제인 내 안의 분노 다스리기, 그다음에 의사소통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적 있었어요 라고 하면 번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나는 화를 잘 낸다 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 1번 채팅창에 써주세요. 그리고 나는 화가 나도 화를 못 낸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2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성우님 1번, 2번, 그 다음에 저기 영어로 쓰신 분,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네. 나는 화를 잘 낸다. 서정일 대표님, 네, 네? 서정일 대표님, 아, 네. 정일, 제가 네, 듀얼 모니터 써가지고 좀 멀어서 안 보여가지고. 서정일 네. 대표님 화를 잘 내시는군요. 그 다음에 우리 박하진 대표님은 화가 나도 화를 못 내시는군요. 자, 좋습니다. 3번. 내가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내 곁을 떠날까 봐 두려운 생각,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 3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번. 3번은 없으시네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그 대답이 많은 쪽으로 제가 사례나 강의 진행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도록 하려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 4번. 나는 화를 잘 내지만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은 4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4번. 아, 4번 없으신가요? 그럼 다음 질문. 화를 내고는 후회한 적이 있다. 화내고 후회한 적 있으신 분 5번 써주세요. 네. 화가 나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와서 소가리를 한다. 5번 매번 화를 내고 후회하시는군요. 누구나 다 화내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최성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소가리 하시는군요. 소가리도 하시는 거예요. 6번. 자,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지 말아야 할 화와 낼 화를 구분할 줄 안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 7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아무도 없으신가요? 어, 매번 5번이요. 어, 오늘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7번 하고 싶으세요? 박가진 대표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7번이 목적입니다. 강의 목표이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또 하나 할게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여러분들 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데,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 행복. 행복이란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자신의 또 어떤 컨디션에 따라 감정이 수시로 바뀌면서 마음 상태가 달라지긴 하는데, 다시 또 한번 여러분들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는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우리 박하진 대표님 읽어봐 주실까요? 예. 인간은 누구나 매 순간 본인이 감지하던 못하던 어떠한 감정을 느낀다. 음, 네. O인 것 맞는다 같아요. 생각하면 1번을 적어 주시고요. 네.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2번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오늘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특강이 끝날 때쯤 되면은, 아, 내 감정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내 감정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정말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하고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는지 많이 달라질 건지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자, 모르시면 지금 답변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음, 1번은 인간은 누구나 매 순간 본인이 감지하던 못하던 그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감지를 못할 뿐이에요. 자, 음, 2번 무용지물인 감정이 장점이 있다. 있다. O면 2번, X면 3번을 적어주세요. 오, 저는 온 것 같아. 아, 아니야. 3번. 3번인 것 같아. X. X, X. 모든 무용지물인 감정. 감정이 음, 없다. X 맞아요. 네, 음, 네. 지금 잘 맞추셨습니다. 그러면 맞췄습니다. 3번. 어떤 감정은 절대 표현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 뭐 참는 어떤,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음,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3번,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4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참지 말아야 돼요. 네. 4번, 아, 이성훈님, 감사합니다. 4번, 3번. 참아야 한다가 3번이고, 참지 말아야 한다는 4번입니다. 음, 이성훈님, 잘 맞추셨습니다. 그렇군요. 참아야 하면 안 돼요. 음, 참으면 왜? 언젠간 폭발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는요, 참는 거 권유하지 않아요. 참게 되면 내 감정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한쪽으로 치워놓는 거예요. 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면서 이성의 동물이긴 한데, 내 감정을 무시하고 참고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음,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가족 상담을 공부하고 가족학에서 인간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엄마 뱃속에서 수정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연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 감정은 참게 되면 암에 걸리기 쉽고요. 여러분들 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음, 이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어떤 감정들은 제약 시에 해야 된다. 맞으면 4번, 틀리면 5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5번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5번입니다. 제약 시에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내 음, 안의 감정들은 어떤 사건에 의한 자극이 본인에게 오거나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지학시에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상대방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있구나. 아, 그 음, 미움이라는 감정은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욕구가 좌절이 되고, 어떤 기대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셀프 자존심이 손상된 상태에서 자기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음, 만약에 감정은 부정적 감정이 있고 긍정적 감정이 있는데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감정들을 내 아내가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해서 그거를
긍정적인 감정도 억압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 감정들을 절대 지약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감정을 존중하고 그 감정을 보다듬고 쓰다듬어 주면서 감정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또 잠시 후에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5번. 억제하거나 무시해 버려야 할 감정이 있다. 맞다고 생각하면 5번,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6번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저도 네. 6번. 이성호님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 6번, 어떤 때는 혼합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맞으면 6번, 틀리면 7번. 음, 6번. 네, 6번. 혼합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는 남편이 참 밉다가도 한편으로는 사랑하기도 하죠. 그래서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양가 감정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분노 코칭, 그다음에 의사소통에 관련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감정이란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6가지만 알아보았고요. 그 이외에 한 12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내가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이렇게 평소 상태에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았을 때 감정이 홍수 상태가 되어서 이성의 영역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하고 아이들을 혼내거나 또 부부싸움을 할 때 막 감정이 올라가서 할 말, 못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막 하면서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생각은 이성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행동은 막 감정의 상태로 폭력적이거나 폭력적인 언어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의 홍수 상태에 있을 경우 이렇게 물꼬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상 상태의 회복 상태로 가게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분노 감정 다스리기 시작. 다 다스리기.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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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을 감정을 존중받으면 합리적인 생각을 존중받으며 할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네, 목소리가 참 감사합니다. 좋으십니다. 네. 네,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요. 네. 네. 자, 여러분들이 감정을 존중받지 못하면 이렇게 회복 상태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 감정을 존중받으며 저는 저희 남편과 살면서 평생 억울했었어요. 왜 이렇게 억울한지. 나만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나만 전략하는 것 같고, 음, 굉장히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저의 핵심 감정은 가정을 꾸리면서 억울한 감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의 억울한 감정을 해소한 것은 수도 없이 저와 자신과의 대화, 자신과의 만남 속에서 억울한 감정의 홍수 상태가 정상적으로 되어서 회복 상태가 되어서 저는 사실은 이혼에 실패한 여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노 코칭, 그다음에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아주 사이좋은 부부로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필수 교육이에요. 누구나 다 배워야 되는데 오늘 AI 강의 들으러 많이 가셨나 봐요.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오늘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왜 감정을 존중받으면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이성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행복한 마음이 넘치고 넘치면 또 이성 영역이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긍정의 감정은 표현을 하고 상황에 맞게 그다음에 부정의 감정은 여러분들이 화내지 않고 건강한 대화법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에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와 타인에 대한 분노와 사회에 대한 분노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한 분노는 나에 대한 자괴감, 그다음에 내가 잘못했을 때 나에 대한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1번이 제일 괴롭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분노는 상대방과 갈등을 잘 해결하면 또 분노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해결하느냐, 분노를 억제하느냐, 분노를 억압하느냐, 분노를 표출하거나, 이 표출이라는 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감정을 잘 자신에 대한 감정 안에 근원을 알고 어떤 기대가 좌절되었는지, 또 어떤 자존감이 손상되었는지,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어, 비충족이 되어서 문제 해결의 갈등의 고리가 문제 과제가 되었는지 이런 걸 잘 찾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세상 살아가면서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쾌 감정과 불쾌 감정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쾌 감정이 분화가 일어나요. 아이가 지능이 발달되면서 시냅스가 발달되면서 그리고 불쾌한 감정도 분화가 되거든요. 그때 분화가 될 때 부모들이 상호작용을 건강하게 잘 되었을 때, 즉 어린아이가 편도체가 태어나기 전부터 발달돼서 나오기 때문에 감정을 그대로 아이가 느끼고 언어로 울음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나 자신이 자녀 타인과 상호작용을, 감정을 잘 해결해 줄 때, 그 아이의 욕구를 잘 해결해 줄 때 세상은 살만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타인의 분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1과 2번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에 대한 분노는 최근에 굉장히 올림픽 공원에 있는 투표 사건 때문에 이 사회에 대한 분노들이 많이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분노를 표출하고 또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분노 다스리기,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1단계에서 화를 잘 다뤄야지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로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면서 머리로 좀 사고하면서 생각하면서 좀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함께 강의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감봉이 아니라 감정이죠. 네, 네, 맞습니다. 박수, 박수. 네, 이성호 대표님 맞나요? 네, 감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분노는 감정 중에 어느 하나의 감정인데 제가 많은 내담자를 만나고 이 남자랑 이 여자랑 못 살겠다 하고 부부 상담을 온 그들은 분노라는 감정 아래 서운함, 속상함, 억울함, 원망감, 증오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엉켜가지고 그 감정 하나하나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저를 찾아서 상담을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분노란 뭐뭇이다. 짧은 문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 받는 것, 뚜껑이 열리는 것. 예, 맞습니다. 열 받으니까 화가 나죠. 예. 또 다른 분, 권이나 선생님, 분노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 정광호 대표님, 하수연 대표님, 분노란 무엇일까요? 이거는 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 감정을 신하은 알아달라고 대표, 표현하는 것. 네, 내 감정을 알아달라고 표현, 예, 다 맞습니다. 다 맞았어요. 음, 음, 자,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기본적인 정서가 분노, 화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기본적인 정서인 분노라는 개념을 모르고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분노란 별로 안 좋은 거야. 화를 내면은 별로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시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분노란 사랑하는데 정말 필요한 감정이에요. 나를 보호하라는 메시지이거든요. 그리고 심리적 평형 상태가 깨진 거예요. 나의 마음 상태가, 마음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는 내 자존감이 손상됐어. 내 기대가 좌절됐어. 내 욕구가 좌절됐어. 그래서 나 충족시키고 싶어. 내 기대에 부응하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싶어. 그래서 내 자신을 보호하라는 메시지예요. 네.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상처가 분노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타인에게 화가 나면 타인을 막 비난하거든요. 음. 자, 저희 남편은 설거지, 빨래, 청소, 그다음에 분리수거. 아주 집안일을 굉장히 팔주부 수준으로 잘 도와줘요. 그런데 저기 주방에 가면 가위가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칼이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뭐든지 주방에 가면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강의 준비하랴, 상담하랴, 뭐 AI 배워서 영상 만들랴 정말 1분이 바쁘거든요. 그러면 커피 타 먹고 커피 봉지 그대로 놔둡니다. 그럼 저희 남편이 부엌에 들어가면 여자가 이렇게 커피 타 먹고 커피 봉지를 비닐봉지에 넣지 않고 거기다 놔뒀다가 저를 막 비난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비난하는 남편의 내면을 볼 수 있어요. 아, 저분의 무엇을 원하는지. 커피를 먹었으면 커피 봉지를 바로 비닐봉지 구분하는 그 분리수거하는데 넣어놓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바로 대처하거든요. 여보 미안해. 바로 미안하다는 말이 나가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관계가 굉장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화가 안 나. 세상에 화날 일이 너무 많은데 화가 날 만하죠. 타인이 나를 비난하면.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분노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바라는 것, 그다음에 내 욕구나 열망 이런 것들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저항하는 하나의 정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기본적인 정서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어느 한 분이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화는 내지 말았어야 될 화이거든요. 우리는 내지 말았어야 될 화를 내고 낼 화는 제대로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낼 화를 제대로 낸다는 것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대화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돼요. 아까 박하진 대표님께서 학교에서 이걸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청 사업으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소통이라는 강의를 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감정이 어떤지 타인의 감정을 타인의 욕구를 훼손시키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1학년, 2학년, 3학년 교실을 가거든요. 그다음에 4학년, 5학년, 6학년 교실에 가면 이 아이들이 정말 귀를 쫑긋하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입학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부모 교육으로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인문학 공부를 해야지 수료증을 받아야지 초등학교를 입학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야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청소년 발달에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을 알고 부모가 되어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를 정말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그들은 전부 학교의 현직 교사로 나갈 미래의 인재들이거든요. 평생교육을 해서 의사소통이란 방법의 교육을 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돈 안 받고 선배 강사님과 함께 했거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는 분노는 화는 기본적인 정서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화를 냈을 때 저 사람이 화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뭔지, 저희 남편은 부엌이 항상 정리정돈된 깔끔한 부엌을 설거지거리를 다 이렇게 설거지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주기는 되어 있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알면 분노라는 감정을 잘 해결할 수 있고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왜 사람에 따라 분노 표현 양식이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꽝령이고 어떤 사람은 꽁령이 있어요. 근데 꽝령도 단순 꽝령이고 꼬인 꽝령이 있어요. 단순 꽝들은 화를 자주 내요. 그리고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주 화를 내시는 분들. 근데 음, 단순 꽝들은 화를 버럭지를 잘하지만 꼬인 꽝들은 1년에 한두 번 화를 내면 엄청 무섭습니다. 제가 꼬인 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인명이 한 번 화를 내면 진짜 겁나게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일 화를 낸 거라서 남편이 깨갱합니다. 자, 표현 방식에는 분노 억제가 있고요. 분노 표출이 있어요. 이거 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와 함께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면 억제와 억압과 표출과 해결, 이 분노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 밑바닥부터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표현 못하는 거, 낼 화도 제대로 못 내고 속으로 속앓이하는 그 패턴은 원가족, 나의 그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버럭질을 잘하면 그 자녀는 나는 버럭질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화를 꾹꾹 참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냥 원가적으로 좀 탐색을 해야 되는데 발달 과정에서 학습한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내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화가 나면 내 몸에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 내 몸의 반응이. 네, 맞아요. 코코님, 미국 정규 국가에 EQ라는 과목이 들어있었어요. 네, 저도 EQ 프로그램, 6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오늘 코코 선생님,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내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화병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반응, 여러분들이 화를 억압하고 억제하고 안에 가두고 한쪽으로 치우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이렇게 몸의 반응이 1번부터 10번까지 뇌신경계, 피부, 근육관절, 호흡기계, 간, 심장, 위장, 췌장, 소장, 대장, 생식기, 면역체계가 전부 악화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억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감정, 억울함, 속상함, 원망감, 증오심,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계속 쌓아두게 되면 그 내면에 여러 가지 감정이 엉켜서 분노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한테 막 화를 내면은 본인은 해결이 돼요. 근데 상대방한테 해결되지 못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신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양반이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예의 범절만 배우시고 요리하는 거, 바느질하는 거, 음식하는 거 그것만 배우셨어요. 이게 청봉립시라고 충청북도 연풍이라는 지역에 저희 친정엄마 동네 가면 일일이 기와집에서 어험하고 뭐냐 그 쓰고 동네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을 서당에다 모아놓고 한문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는 여성은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 가지만 배웠대요. 그리고 여성은 자기 표현을 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온순하신데 자기 표현을 못하고 쉽사리를 너무너무너무 많이 했는데도 다 그거를 감당하시느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중3 때 우울증이 걸려갖고 서울대병원에 한 2달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몸이 전신이 다 아프셔가지고 병명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엄마는 화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압하거나 전부 뇌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박하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적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은 잘 해결해야 돼요. 더더욱 여러 가지 감정이 엉키고 설켜서 분노라는 감정으로 변했을 때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신체는 내 정신과 영혼, 감정을 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비가 새거나 뭐 화장실에 문제가 되면 다 수리를 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신체는, 내 육체는 나의 정신과 영혼과 감정을 담고 있는 집인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우울증, 조울증, 제가 지금 현재 내담자가 우울증에 조울증에 공황장애 이런 증상들은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이 되어서 어찌됐든 부모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지간에 인정받으려고 별짓을 다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존재감 없이 부모들한테 원가적으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자살하려고 하는 내담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장기 상담 5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분노 해결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공황장애도 그거의 일부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 내 몸은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유기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감정, 느낌, 생각,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감정은 어떤 행동을 촉발하게 되죠. 그래서 내 몸을 무시하는 거는 나 자신을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접촉을 통한 내 몸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승패적 사고인지, 패승적 사고인지, 패배적 사고인지, 이렇게 대인관계를 맺고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체 경험이 여러분들의 잠재적 기억 속에 잠겨 있어서 뇌나 신경계나 호르몬계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거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분노 분노 자체가 중요한 자체가 것이 아니라 분노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아, 네. 성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분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은 뭐 여러 가지 노란색 감정, 빨간, 파랑, 검정, 회색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그중에서 분노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행복해질 수가 있고 대인 관계가 파괴되느냐. 대인 관계가 더 돈독해라. 근데 늘 화를 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늘 화는 어떻게 건강하게 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에는 대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건강하게 화를 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요약해서 강의를 들은 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속 했던 말이거든요. 음, 늘 환대 내지 못하고 속을 여고 끙끙 앓으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감정 조절도 틀린 말 아닙니다. 감정 조절 잘하는 것이 낼 화는 내고 어떻게 내? 제대로 내자는 거죠. 내지 말아야 할 화는 내지 않는 거. 이거 제대로 안 내야 될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는요, 한편 남편한테 남편한테 엄청 욕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 욕을 듣고 아무 소리 않고 퇴근하더라고요. 그런데 퇴근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대판 싸웠다라고 싸울 태세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아주 부드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남편한테 화낼 만 했고 욕할 만 했다고 남편이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아주 평화롭게 잘 하룻밤 지나고 일주일 지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건강하게 화를 잘 내려면 대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 방법.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화법을 공부하신 분 계신 분 1번이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화법 공부하신 분, 아니면 PT, 또 여러 가지 인문학 공부하면서 상호작용, 대화
스킬, 이런 거 배우신 분 한 명도 없으신가 봐요. 잘 됐네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화는 뭘로 하죠? 대화는 뭘로 하죠? 대화. 이성호 대표님, 대화는 뭘로 하나요? 그죠? 말과 표정. 표정 굉장히 중요하죠. 대화는 말로 하지만 그 말이라고 해서 다 대화는 아니에요. 근데 말할 때 표정, 억양, 어투 다 들어있거든요. 대화는 말로 하지만 말이 전부 대화는 아니다. 자, 말은 일방통행이에요. 그리고 대화는 어떻게 해요? 쌍방이 주고받는 양방통행이에요. 근데 무엇을 주고받느냐?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연결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 오늘 되게 속상하고 오늘 너무 억울했어. 이렇게 감정을 얘기하면 어머 무슨 일로 억울했는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어. 어머 정말 억울했겠다. 이렇게 생각과 감정을 서로 주고받고 그다음에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욕구를 상대방한테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을 공감해주고 인정대화, 공감대화, 수용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대화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간단히 세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한민국에 들어온 대화 방법의 강사 자격증을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법을 강의하다 보면 어떠한 질문을 어떤 수강자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대화법 공부를 다 했거든요. 어, 요거는 최성월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대화 종류예요. 대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오늘 두 군데서 공부한 것을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빙산 내면 탐색하는 대화에 빙산에 의거한 대화도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대화 종류는 쉽게 그냥 편안하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멀어지는 대화와 다가가는 대화, 원수되는 대화. 저 사람하고 정말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히는 멀어지는 대화. 근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말하기 싫고 쳐다보기 싫고 오다 가다 만날까 봐 겁나고 이런 대상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 대화에서는 관계가 다가가는 대화, 친밀한 대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대화, 그 다음에 함께 있으면 행복한 대화가 어떤 건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불친절한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성공하는 교사들의 일곱 가지 습관, 성공하는 부모들의 일곱 가지 습관,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일곱 가지 습관, 이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강의를 했거든요. 신부님 성직자 연수, 그 다음에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 저의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나침반이 되었어요. 그게 여기 보시면 한국 리더십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사시미 칼 같은 말을 하기도 하고 과일 갖는 그다음에 저기 뭐야 부엌칼도 되고 이렇게 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칼을 누구한테 쏘는 거예요. 위험한 칼을 상대방한테 마음을 상하게 이런 말들을 불친절한 말,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라고 합니다. 자, 멀어지는 대화는 즉 감정이 있는 상태의 대화인데 이것을 대화에 방해되는 말투.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대화에 방해되는 말투. 따라서 해보세요. 대화에 방해되는 말투 역량. 네, 1. 네, 일방적으로 네,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투. 2. 네. 정신적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말투. 크게 두 음, 가지로 나눴거든요. 음, 아까 멀어지는 대화와 원수되는 대화는 해결책을 무조건 제시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음,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말투인데, 이러한 말투들은 전부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음, 방어적 자세가 되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저항감이 생기거나, 적개심이 생기거나, 친밀감이 툭 떨어지거나, 열등감이 생기거나, 분노 감정이 일어나거나, 자기를 비하하게 되거나, 또는 부정적
자아가 형성이 되거나 자율성이 상실되거나 의욕 상실이 되거나 수치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는 오늘은 생략은 하지만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는 말투. 말투는 색깔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어두우냐, 그 다음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 어투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대화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대화다. 자, 예를 들어서 아빠와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만났죠.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라면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성장이 되어서 또 부모가 되면 또 그 자녀들에게 되물림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빠하고 어디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강아지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강아지가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불안하고 자기가 깨물릴까 봐, 물릴까 봐. 근데 이 아이의 의사 표현은 아빠 바지를 잡고 등 뒤에 숨는 것도 대화예요. 비언어, 표정도. 그 다음에 엉글 찌그리고 갑자기 징징대며 우는 것도 대화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이가 불안하고 무섭고 강아지한테 물릴까 봐 겁나는 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아, 우리 아이가 강아지에게 물릴까 봐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아이가 표현한 아빠 바지 잡고 등 뒤에 숨는 거, 또 찡그리고 징징대며 우는 이런 드러난 표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물릴까 봐 무섭구나라고 해석을 잘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그쵸? 또 그쵸? 안 물어. 뭐가 무서워?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아빠, 나 강아지가 나 물을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불안해요. 이렇게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강아지에게 물릴까 봐 무섭구나라고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부부가 상호작용을 할 때 남편이 피곤해서 회사 일을 하고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집에 왔어요. 근데 아내는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도와달라거나 아니면 또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할 때 남편이 피곤하니까 저리 좀 가. 왜 나를 귀찮게 굴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리 좀 가. 왜 귀찮게 굴어? 라고 그 표현 속에는 나 피곤해. 쉬고 싶어. 이렇게 속마음인데 그거를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부호화라고 했냐면 상대방이 겉으로 드러난 표현을 가지고 내가 해석을 잘해야 돼. 그거를 암호화 표현이라고 해요. 암호나 부호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해석을 잘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저리 좀 가. 왜 귀찮게 굴어? 이 말의 내용의 주어는 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주어 대화법이라고 하는데 나주어 대화법은 남편이 피곤해서 퇴근을 했어요. 근데 의사 표현을 내가 피곤해서 오늘 쉬고 싶어.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누가? 아내가. 아, 피곤해서 쉬고 싶구나.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지 아내가 기분이 안 나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피곤하구나. 아니면은 쉬고 싶구나. 아니면은 조용히 샤워를 몸이 개운하게 하고 좀 조용히 있고 싶구나. 이런 걸 잘 알아차려서 대화를 하는 것이 나주어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 너를 주어서 말을 했는지, 나를 주어서 말을 했는지를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주어 표현을 나주어 표현으로 바꿔서 대화를 하는 것이 건강한 대화법이고 갈등이 덜 생기면서 분노가 일어날 뻔 했는데 그 분노를 해결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나요?
존중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 공감적인, 수용적인 대화로 나 주어 대화법을 활용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강이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3단계는 마음을 잘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돌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셀프를 돌보는 것, 그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돌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떤 분은 그냥 안에 감추든가, 어떤 분은 표현하든가, 또 누구랑 또 나누는가, 또 억압하는가, 표출하는가. 그리고 내가 느낀 감정은 어떤 메시지인지 그 메시지를 잘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상된 셀프, 손상된 자아를 회복시키는 것이 감정을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의 비결이라고,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의 분노 패턴은 이제 여기 우리 좀 읽어주실까요? 우리 박가지 대표님 소리 여기 지르기, 우회 투제를 악쓰기, 읽어주실래요? 네, 네? 다 읽을까요? 네, 다 읽어주세요. 나의 분노 패턴, 소리 지르기, 악쓰기, 폭발하기, 꼭지. 이게 또 다른 거죠. 또 두 번째는 네, 물건 던지기, 욕하기, 술 마시기, 비난하기. 음, 3번 참기, 숨기기, 사기기, 무시하기. 네 번째는 말 안 하기, 묻어버리기, 울기. 다섯 번째는 성경책, 산책, 꽃, 청소, 호흡하기, 요리하기. 여섯 음, 번째는 원인 찾기, 화 일기 쓰기. 좋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 앞에 두 줄은 되게 공격적이죠. 음, 네.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억압하거나 억제하거나 자기의 분노나 여러 가지 감정을 속으로 음, 삭히는 것. 그 음,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성경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꽃을 사거나 청소를 하거나 호흡하거나 요리하거나 나의 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화에게 쓰거나. 그래서 음, 오늘 분노 다스리기 의사소통 방법은 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노 패턴이 꽝령인지 꽁령인지, 꽁령도요, 뻑하면 삐지는 사람 단순 꽁령이 있고, 그 다음에 꼬인 꽁령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 꽁이나 꼬인 꽁령들은 꽁꽁꽁 안으로 묻어버리기 때문에 암에 걸리기 쉽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심지어는 이제 자살까지 하게 되죠. 요새는 조울증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음, 요새 내담자들 보면 아주 아주 심각합니다. 음, 음,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는 왜 심각하냐면 가정에서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익히거나 부모로부터 그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아들이 3살 때부터 이 인문학 공부를 시작을 해서 부모 교육 훈련을 받고 저희 아들에게 잘 적용을 하고 저희 딸에게 잘 적용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 컸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 덕분에 이제 지금까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가족은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밤을 꼬박 새워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대화하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화도 내고 막 소리도 지르다가 또 가라앉히다가 안 되겠다 우리 나가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이제 그 방배동에 살았는데 깜빡골목에 가서 치맥집 가가지고 같이 맥주 마시고 그다음에 치킨 먹다가도 또 얘기하다가 안 되려면 번뜩 일어나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대화로 풉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저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부부 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컸구나. 갈등 해결하는 방식이 참 제대로 된 방식을 알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은, 저희 사이한테 오빠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원하는 게 서로 다르네요. 그러면 서로 다른, 원하는 게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제3의 대안을 찾아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며느리나 저희 사이가
너무너무 대화가 잘 돼서 좋다고. 이거는 뭐냐면 저희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를 뻑하면 잘 내요.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53년생이라 6.25 때 6.25 전쟁 후에 태어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희의 그 시누이가 아기가 막 문대요. 배가 고파서. 저희 시어머니는 이제 다른 집에 일하러 가고 3살 된, 2살 된, 1살 된 그 저희 남편이 막 배고파서 울면은 1살 때 손가락을 딱 물리면 정신없이 빨다가 안 나오니까 막 문대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라고 연구하면서 제가 가족학을 공부하고 상담하면서 저희 남편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그러니까 0세부터 3살까지 뭐 아무것도 안 나로 손가락을 빠른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이해가 되는. 그때는 뭐 6.25 전쟁 후에 다 먹을 게 없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이제 누님께서 시누이께서는 또 동생이 안쓰러우니까 빈 손가락을 빨렸지만 그때 그 방법이 차라리 물을 한 숟가락 넣어두든지 수돗물을 넣어두든지 하지 그 빈손가락을 빨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타인을 별로 믿지 않아요.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화를 좀 잘 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화를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분노 속에 담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 사람이 바람이 뭔지. 그거를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방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이 정리정돈이 딱딱 되어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현관에 딱 들어와서 저는 신발을 후딱 벗거든요. 하여튼 신발을 막 벗어요. 그래가지고 가지런히 있는 적이 없어요. 들어올 때 여자가, 여자가 집에서 뭐 했냐고. 화가 나면 여자가 집구석에서 뭐 했냐고 현관을 보면서 그렇게 옛날에 말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그러면 제가 우리 남편은 현관에 정리정돈이 잘 된 신발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 현관이기를 바라는 기대를 알기 때문에 알았어 여보 바로 가지런히 그냥 알았어 여보 하고 바로 신발을 가지런히 놓거든요. 이쁘게. 그러면 저희 남편이 자기의 욕구와 바람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화를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분노 다스리기 방법, 대화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6단계가 있어요. 자, 1단계 읽어볼까요? 1단계, 감정 감정을 존중한다. 존중. 감정 존중, 2단계는 몸을 소중하게 여긴다. 시작. 몸을 몸을 소중하게 소중하게 여긴다. 여긴다. 3단계는 감정을 해결하고 감정을 돌본다. 3단계 다시 읽어보세요. 감정 감정 감정을 해결하기, 해결하기, 감정 해결하고 감정 돌보기. 감정을 돌보기. 돌본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생각을 다룬다. 생각 왜냐하면 다르기. 나의 생각은 내가 현재까지 자라온 환경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 고정관념, 편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것을 생각 다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체계라고 합니다. 그 사고 체계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1, 2, 3단계를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4단계는 생각 다루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4단계 생각 생각 다루기. 생각 다르기. 다루기. 그 다음에 사고, 체계, 다루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음, 5단계는 내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근데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가 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제가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했으면 머리와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되도록 저는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기대는 이 배운 대로 실천하는 아내가 되고 싶었고, 이 배운 대로 실천하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이 배운 대로 인간관계에서 행동하는 인명이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한 기대는 내 인생의 순간순간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기대 다루기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잔소리 안 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저희 남편은 저희 시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겨울에 11월 달에 김장할 걱정은 2월 달부터 하시면서 2월 달부터 말로 표현하세요. 아이고, 11월 되면은 김장을 해야 되는데, 고춧가루도 잘 사야 되고, 뭐, 배추도 맛있는 걸 사야지, 1년 내내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는, 이 말을 수시로 하세요. 2월 달부터 걱정이야. 꽃을 어디서 사야 되냐. 그런 부모 슬하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말이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 친정 부모는 말이 없으신 부모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좀 말이 없는 남자이기를 바라는 기대를 싹 내려놨거든요. 그거를 계속 붙들고 살다가 저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 내려놓기, 그다음에 열망은 우리가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존재감을 느끼고 싶고, 즐거움을 느끼고 싶고, 여러 가지 열망을 다루는데 그 열망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아주 넓게 5단계를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1단계부터 5단계가 잘 되면 자기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자신과의 접촉이 일어나요. 6단계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분노 다스리기 프로그램을 작년에 들은 수강생이 있는데 그분들이 기초과정 듣고 또 심화과정 듣고 지금은 실제 상황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한 달에 2번 토요일 날 프로그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3월 달부터 쉬었는데 언제 하냐고 계속 독촉을 하시는 분들이 6명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걸 받는 거예요. 거의 반 상담, 반 집단 상담, 그 다음에 거의 1대1 상담이나 마찬가지로 분노일기, 화일기를 쓰면서 제가 수업 시간 외에도 개인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 심리 내면은 어떤가? 건강한 대화를 하고 낼 화는 내고 내지 말아야 할 화는 내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 심리 내면 탐색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빙산에 비유하면 여기 보여지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한 거는 보이는 부분은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죠. 빙산. 뭐 8대2라고 할 수가 있죠. 뭐 9대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인간의 감정, 사고 체계, 그다음에 기대가 세 가지.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그다음에 내가 나에게.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기대를 잘 충족시키는 것이 성숙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열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인간 내면 탐색을 누구를 먼저? 나를 먼저. 나 자신을 잘 내면 탐색을 하게 되다 보면 타인의 내면도 저절로 잘 볼 수 있는 책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행동 차원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심리 내면 차원을 이해를 하게 되고 자기 내면도 탐색해서 자기와의 대화를 잘해야지 타인과의 대화도 잘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요런 형식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죠. 화를 낼 상황, 기쁨을 표현해야 될 상황, 그래서 행복일기와 감정일기 2가지가 있는데, 여기 대처 방식에는 비난형, 회유형, 그 다음에 초이성형, 그 다음에, 일치형,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유형을 배우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그림에는 감정과 감정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내가 매일 숙모는 어린아이가 매일 숙모는 아빠가 돈도 안 벌고 엄마를 막 때려요. 그러면 아빠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아빠가 미운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아빠의 드러나는 행동이 믿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빠 차라리 교통사고라도 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린아이가 하게 되지만 나를 낳아준 우리 부모님을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감정에 대한 감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지각체계는 우리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거. 그래서 어떤 초이성형들은 생각이 먼저 앞서고 감정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감정을 빨리빨리 인지를 하는데 생각 정리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생각과 생각이 동시다발적으로 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요 그림은 감정과 생각이 동시다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기대, 열망, 셀프.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탐색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빙산을 설명드린다면 행동 차원, 심리 내적 차원, 영적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간을 빙산에 비유해서 빙산 메타포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생각과 감정이 막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대와 감정과 생각이 또 왔다 갔다 화살표 표시, 그다음에 기대와 열망, 그다음에 셀프. 이것은 먼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기대가 바뀌고, 열망이 충족되면 생각과 감정이 바뀌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산일기를 쓰는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내면에서 빙산에 가려진 물속에 감춰져 있는 부분을 계속 탐색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는 행동이나 언어와 비언어, 아까 어떤 분이 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나의 신체가 되게 주먹을 불끈 쥐거나 눈을 크게 뜨거나 몸을 부르르 떨거나 이런 신체적인 감정과 신체적인 감각, 신체적인 반응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신체 반응을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빙산 네명을 깜깜하게 표시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내면과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새카맣게 잘 못 알아차려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런 것을 다 탐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내 마음을, 그다음에 배우자나 자녀들의 또 직장 동료들의 마음을 잘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할 수 있으려면 셀프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빙산에 가려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알아차리고 신의 내면 탐색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내 안의 분노 다스리기 프로그램 구성은 나는 왜 폭발하는지, 내 분노 속에 진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진짜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내 버튼을 눌렀느냐, 욕구냐, 기대냐, 열망이냐, 이런 기대냐, 이런 버튼을, 빨간 버튼을 어떤 것이 나를 눌려가지고 내 마음속에 심리의 지뢰밭이 되어서 터트려졌는지 이런 거를 탐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화도 잘 내면 관계가 살려지고 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살리는 분노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저의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공부하신 분들은 화날 때마다 그냥 자기는 눈물이 났대요. 근데 그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화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혼자 삭히다 보니까 울음으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화가 나면 이제는 울지 않고 노트에 쓰거나 빙산 탐색을 하거나 겉으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래서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고 하고요. 이분은 30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는데 분노의 원인의 뿌리를 알게 되어서 그걸 깨닫고 이제 욱하는 사람이 안 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익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례들은 많은데 이 분노 프로그램은 어, 강의를 하게 되는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화가 왜 나는지, 내가 왜 확 뚜껑이 열렸는지, 그래서 제3의 방법으로 갈등 상황에서 건강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노는 폭탄이 아니라는 것을 틀리면 폭탄이 되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삶의 성장의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 저희가 이런 분노 프로그램의 교육 기관의 기대 효과는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이 화내는 사람이 아니고 감정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희 시니어 행복 코칭 협회라는 그 단체는 그 위에 가족 행복 코칭 센터 산하에 있는 시니어 행복 코칭 협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단체에 가든 어느 가족이든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싸움이 대화로, 건강한 대화로 바뀌게 되면 인간관계에 소통하는 능력이 향상되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너무 억누르다 보면 병이 되고 너무 억누르다 보면 폭발해가지고 한순간에 깨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미워요. 그리고 상대방 꼴보기도 싫어요. 상대방 만나기도 싫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건강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건강하게 표현했을 때 나도 그거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으로 성숙돼야 되지. 내가 표현을 해서 상대방은 이런 거를 모르면 그저 그냥 반박하게 되고 방어하게 되고 오히려 건강하게 표현한 사람을 짓누르게 되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이 아닌 오픈 채팅방에서 이 문학 강좌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을 알고 자기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남은 여생을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감정 관리가 인생의 질을 바꾸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전데 저는 진짜 세상에 화낼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많았어요. 그거 다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은 제가 돌이켜보면, 아, 저 사람은 그런 진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결단 내리면 저는 잘 안 만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만나요. 싫은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의 장점과 긍정적인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인간관계를 지속하고 또 저를 성장하는데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조 프로그램에서 이제 수강생을 모집하는 거죠. 저는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에 강의를 해가지고 본 강좌, 유료 강좌를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 한 2년 정도, 1년에 한 5번 내지 6번 정도, 적으면 4번 정도 하게 되는데 26년대에는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주 동안 1주차에는 감정과 분노 개념, 3주차는 분노 대처 훈련, 5주차는 소통의 달인, 2주차는 분노 근원, 4주차는 도움이 되는 화가 되는 화, 그 다음에 6주차는 통합시설. 그런데 매주 실습을 합니다. 선착순 10명만 모집을 할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 박하진 대표님 요거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1주. 네. 1주차 감정과 분노의 개념, 분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분노 일기 작성법까지. 핵심 포인트는 분노를 이해하고 감정을 인식하고 분노 일기 작성하는 거. 1주차는 이거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이제 2주차 또 한 번 읽어 주시겠어요? 예. 2주차는 나의 분노의 근원 찾기. 화가 나는 이유를 파악하고 내면을 이해하는 시간.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어릴 때의 경험이 영향을 주는지,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상승하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뭔지. 여기서 핵심 음, 포인트는 분노의 원인 탐사에 과거 경험을 이해하고 내면 신호 알아차리고 나의 가치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 분노의 뿌리를 네. 알면 변화의 시작이 보입니다. 네. 좋네요. 네. 제가 이제 사티오 가족 치료 인턴으로 한 8년을 함께 했는데 음, 8년을 같이 공부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상담사가 되기도 하고 내담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음, 한 분이 결과적인 사건은 달라. 사건은 음, 다른데 속
내면 탐색을 하다 보면 결론은 한 가지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분이 그 한 가지 원인이 무엇이라는 걸 발견하고 이제 그거만 집중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결되신 음, 분이 계세요. 지금도 이제 가끔 통화하고 만나고 훌륭한 내담 상담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주차 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분노 대처 훈련하기는 대화를 잘하자는 거예요. 음, 인간이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네 사람이면 네 사람이 함께 했을 때 갈등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나를 지켜주는 대화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신호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분노의 신호가 뭔지, 내가 화가 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내 감정이 억울하다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차려서 대처 전략을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대화 기술로 갈등 해결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상대를 지켜주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면, 즉, 대화를 잘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주차에는 도움이 되는 화가 있고 화가 되는 화가 있는데 화가 되는 화는 감정이 폭발하거나 비난과 공격을 하고 후회하고 관계가 아주 깨지기도 하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되거든요. 근데 도움이 되는 화는 내 감정이 억울한지 슬픈지 서운한지 약 오르는지 이런 감정을 인식을 해서 누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되게 약오르더라고요 하고 표현을 해요. 근데 내가 다 표현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공감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그러나 많은 이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은 내가 내 감정을 다 표현했다고 해서 내가 내 감정을 표현했을 때 내 감정을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지만은 상대방은 이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 감정을 공감 못 해줄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건강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성숙해야 되거든요. 이런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에도 집중하지만 문제 해결 과정의 방식에도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긍정의 에너지가 성장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화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화 대처하기 위한 일기를 쓰고 그다음에 실제로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게 다양한 연습을 하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돼서 섹스하게 트게 됩니다. 그러면 분노를 잘 다스리고 대화를 잘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의 달인은 잘 내고 화 잘 받는 거. 이제 그렇게 되면 공감대와 인정대화, 소통 대화 실습을 지속하다 보면은 관계 회복 대화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 실습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1주차부터 6주차까지 계속 실습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마지막 6주차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약하고 어떤 부분을 더 했으면 좋은 거를 총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와 인생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12가지 효과를 좀 준비했고요.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참지 참지 말고 말고 공격하지 공격하지 말고 말고 말하고 싶은 말하고 것을 싶은 것을 말해야 할 말해야 때 할 때 감정과 감정과 음, 생각을 말을 하자. 화면이 잘 안 말을 보이네. 하자. 예, 표현을 하자. 저는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음, 그래서 내 혼자 이 말을 수시로 해요. 참지 말자. 공격하지 말자.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지? 이때 이제 나의 내면 탐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게 무슨 말이지? 어떤 거는 한 달 동안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한 시간만 생각해도 이게 정리가 되고, 어떤 사건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구와 나의 기대를 내 자존감이 싹 올라갈 수 있도록 표현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내일 화는 내요. 정말 이거는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 내지는 근데 화를 낼 때 상대방을 팍팍 무시하지 않고 나 주어로 말을 합니다. 나 주어로. 어.
그리고 상대방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사진 찍듯이 당신이 현관에 들어오면서 여자가 집구석에서 뭐 한 거야? 라고 말을 들을 때는 이렇게 상대방의 한 말을 그냥 사진을 찍듯이 영상을 찍듯이 그대로 더도 덜도 말고 그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훈련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대화 잘하기, 분노 해결 잘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1시간 지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치매 예방, 웰다잉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화 방법, 분노 해결 방법 설명을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잠깐 소감 나누기를 할게요. 우리 목소리 좋으신 선생님, 네. 오늘 그 강의 고맙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분을 쉽게 음, 신경질적이고 자주 내고 음, 그러는데 음. 어쩌면 저희 가정하고 반대로 사시는지 부럽기도 하고 늘 잔소리가 늘 강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다시 강의를 들으면서 네, 많은 걸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아이 네, 메시지를 많이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리고 네, 네,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음, 되겠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회개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박수, 박수, 박수. 네, 네, 네. 그, 그, 그 좋은 성우 같은 음성으로, 어, 가족들이 행복한 언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는 그래요. 그거 한번 살아보라고. 네? 누가요? 부인이 아내는 아내가 뭐라고 해요? 한 번, 한 달이라도 같이 살아보라고. 속 터진다고. 어, 속 터진다고, 네. 그 남들은 몰라 이러는 거죠. 네. 자, 소감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과정, 웰다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 다스리기 다음에 웰다잉 강의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치매 먼저 할게요. 움직이는 뇌는 병들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운동을 해라. 뇌 건강 관리를 하라 이 뜻이에요. 음, 치매가 되게 두려운데. 네. 자, 여러분들 세 가지 질문만 할게요. 기억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불편한 경우 경험하신 분 1번 써주세요. 1번. 내 기억력이 좀 떨어졌어. 확실히. 1번. 네. 완전 떨어졌습니다. 기억력이,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그냥 7번, 7번 해주시면 되겠다. 예,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아주 극히 정상이에요. 아주 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자, 2번.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는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2번 써주세요. 2번. 네. 자, 그 다음에 3번. 자동차 열쇠, 핸드폰 찾느라고 애먹은 경우 있으신 분 3번 써주세요. 네. 자동차 열쇠, 핸드폰 찾느라고 애먹는 경우는, 아내가 3번이시군요. 네.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반복이 되면은요, 뇌 노화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예방에 나서야 되는데, 무슨 예방이냐면 뇌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래 소리는 안 나는 거죠? 소리 안 나요? 네네. 영상 소리는 안 나는데. 아, 죄송한데 제가 소리 공유를 안 했네요. 아, 근데 이거 소리는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소리 안 봐도 돼요. 네. 그냥 음악이거든요. 음, 그것도 취미군요. 음. 자, 이 사람을 보면 소금 양념을 뭔가 양념을 했는데 음, 국자는 아, 소금 간이 안 된 한 국자 떠가지고 계속 맛을 보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 다 따로따로. 이제 이분은 2년 전에 오셨어야 된다고 이거 중국에서 얻은 영상인데 음, 이분이 경도 인지장애 때 조기 기부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제가 질문 또 드릴게요. 치매 환자 가족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답변을 바라드리면 그때 미리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다시 치매 초기 경도 인지 장애인 줄 알았더라면 떠라면 했어요. 자, 치매는 기억을 잃는 병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 교육은 건강 관리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치매가 굉장히 두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왜 치매가 걱정되고 두려운 이유는 기억을 잃을까 봐, 가족에게 침이 될까 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제 조금 후에 제가 우리나라 치매 환자들이 1년에 돈이 얼마 드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직장 생활과 간병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퇴직했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자, 저희는 통합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가 석사 박사 하면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거든요. 저희 그 상명대 교수님 한 분이 노인 복지의 그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이라 국가에서 항상 그 1년 동안 노인 지원법 정책을 만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저와 함께 연구를 했는데 왜 통합이냐 하면 복지관이나 뭐 요양센터 아니야 복지관이나 요양센터 가면은 음악 동작만 딱 1년 내내 하고 또 미술 치료만 1년 내내 하면 그러면은 뇌의 여러 자극이 안 돼서 뇌의 연암 영역인 투정엽,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뇌활, 메타인지, 언어, 소리, 신체, 숫자, 시각, 기억, 쓰기, 음악, 회상 등등 이거 외에도 굉장히 콘텐츠가 많거든요. 이것을 통합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지식, 메타인지, 일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만든 것 중에서 오늘은 어, 뇌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태진아 가수께서 치매 옥경이 끈으로 묶고 잔대요. 그리고 6년간 곁짓긴 눈물의 순간들인데 이때는 그래도 조금 건강한데 제가 최근에 본 영상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태진아 가수 아내의 치매 걸린 상황, 눈물로, 그 다음에 항상 돌보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배울만 하죠. 그래서 치매는 삶의 순간을 잃어가는 병이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기억을 못하고, 뭐, 오빠, 뭐, 아들, 막 이런다고 합니다. 내 노화는 누구에게나 나타난다. 그래서 내 건강 관리는 빠를수록 좋다. 그 다음에 뇌세포 재활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뇌 노화 증상이 시작되면 바로 예방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 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기억력은 떨어지고 뇌가 쪼그라들고 그다음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뇌 건강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더 많다는 거죠. 누구나 다 치매 인자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뇌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관리를 잘 못하면 국민의 15% 내지 노인 인구의 15% 내지 20%가 치매 환자가 증가되고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병원비,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지출되어서 심각합니다. 자, 직장 생활과 간병을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졌는데, 치매는 뇌가 40% 이상 소멸이 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때 40대부터 이상 단백질이 생성이 되어서 보유하고 있다가 치매 증상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40% 손상이 되어서 해마가 파괴되어가지고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진단을 받는데 40% 이상 소멸되기 이전에 뇌 건강 관리 운동을 해야 됩니다. 10년, 20년 보유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거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65세 이전에 사람들은 기억력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뇌의 노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어, 경도 인지 장애이기 전에 기억력이 저하되는데 3년 내지 7년 사이에 경도 인지 장애 증상이 있다가 초기에 5년, 중기에 5년 말, 이건 딱 짜스트 5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훈련을 지금 하는 방법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실천하게 되면 이렇게 5년 내지 10년 동안 건강한 뇌로 노년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중기, 말기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치매로 사망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시냅스의 베타 아밀로이드가 막혀요. 40대부터 끼기 때문에 나쁜 단백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기 현상에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방법을 익혀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지우개로 지울 수는 없는데, 40% 이상 소멸이 되었어도 문제가 없을 때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가 입니다. 이 예로는 메리 수녀와 로버트 웨더리 교수의 예시를 들면 알겠는데, 이 두 분 다 생전에 있을 때 뇌를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두 분이 사망 후에 사후 검증을 했더니 세상에 뇌세포가 40% 이상 파괴된 것을 부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두 분 다 사망 전까지도 정상적인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또 명민한 정신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40% 이상 소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인지보유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인지보유고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보유고. 인지 보이고, 네, 인지 그리고 보이고. 채팅창에다가 인지보유고라고 한번 써봐 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해마에 저장이 됩니다. 인지보유고. 자, 채팅창에 써주세요. 인지보유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인지 활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를, 뇌를 자극하고 뇌를 훈련하는 거. 근데 인지 재활이라는 거는 병원에서만 합니다. 우리가 그 수녀님하고 교수님의 두 분처럼 뇌의 40%가 손상이 왔어도 인지 보유고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즉, 경도 인지 장애에서 치매에 들어가기 전 시기에 기억력을 좋게 하거나 치매를 지연시키거나 뇌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거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뇌를 자극시키고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70대인 실제 사람의 뇌를 20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지 보유고를 늘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시냅스가 반짝반짝하게 잘 활동이 되면은 이렇게 스파크가 뇌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더 많은 시냅스를 연결시켜서 만드는 것. 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새로운 목소리 기업의 좋은 연결을 많이 선생님 만들기. 되는 것 네, 같아요. 목소리 네. 좋으신 서정희 대표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람 만나기, 다양한 책, 새로운 정보 알기, 음, 새롭고 다양한 기억의 연결을 다양하게 만들기, 음. 더 다양한 기억을 형성해 놓기. 어우,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라디오 듣는 것 같아요. 맞아. 예전에 별밤 이런 거. 지갑이, 맞아. 네, 뭐지? 무슨 별바? 별밤 아, 별밤. 네. 네, 별이 네, 별이 빛나는 밤. 빛나는 밤에 네. 이종환의 맞아. 밤의 목소리 디스크쇼. 똑같아. 똑같아. 정말 똑같아. 아유, 우리 선생님, 이거 강사 자격 따서 강의하시면은 인기 정말 많으시는 강사가 될 것 같아요. 자, 할렐루야. 여기 알레르기아멘. 새로운 기억, 여기 다 새로운.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빠른 길로 안 가고요. 안 가봤던 길을 막 가요. 계속. 뇌의 새로운 인지 보유고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시냅스를 연결시키는 것이 인지 보유고를 늘리는 거다. 인지 보유고를 탄탄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측의 인지 저장 능력, 인지 예비 능력, 인지 비축고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더 많은 시냅스의 연결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대화의 창이 막히면 다른 대화의 창을 통해 기억을 꺼낼 수 있고 알츠하이머 병이 발생하더라도 기억을 더 오래 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 시냅스에 노란 점이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그런데 시냅스 연결이 원활하게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의 대화를 막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소통이 안 되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이 끼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잔뜩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나쁜 단백질이 다 꽉 차게 끼워지면 이때는 이제 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음,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도 마음이 연결이 되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지고 자꾸 어, 전화해서 대화를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완전히 다 죽어서 해골이 되는 거지. 시냅스가 조금 남다가 이것도 이제 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제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캐나다 어느 교수님이 이거를 인지보유고를 연구하신 분이 연구 논문에 나온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시냅스고 이게 시냅스죠. 여기 아까 스파크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이게 원활한 소통이 신경 전달 물질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기억도 만들고 저장된 기억을 꺼낼 수 있고 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냅스 공간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아까처럼 빨갛게 잔뜩 끼면 기억의 연결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알츠하이머 병은 시냅스 공간이 막혀서 나쁜 단백질이 끼어가지고 알츠하이머 병이 일어나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제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막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거하고 이미 만들어낸 것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줄이고 그러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치매를 지연시킬 수 있고 치매 치료가 된다. 치매 치료된다는 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덕열 박사님이 신경심리학과 치매 관리 뇌 의사이신데 삼성병원에 근무하신 분이 치매가 치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로 저희 친정엄마가 치매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통합적인 것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 복지사나 요양사 오시는 센터장님하고 복지사하고 이렇게 뭐 6개월 한 번씩, 3개월 한 번씩 오시면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냐고. 그래서 제가 치매 예방 강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접목했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어머니의 요양사님은 인터뷰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면 일은 하나도 하지 말아라. 우리 엄마하고 놀아주고 앨범 보고 얘기하고 성당에
봉사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산책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 사람 있는 데 가서 사회적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그것만 하셨거든요. 정말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 이야기 하면은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데 생략하고, 오늘 강의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카를라 샤츠라는 분이 미국의 세계적인 뇌 과학자예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경생물학부 최초의 여성 박사인데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뇌 과학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뇌의 핵심 원리인 신경 가속성 분야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세계적 권위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 90, 1992년도 논문에 이거를 나온 임상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신경 가소성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은 뇌 가소성이라는 말하고 마찬가지인데 이 신경 가소성, 신경 경로 기능을 개선하고 재구조하는 능력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뇌를 자극시키라는 거예요. 집에만 있지 말고. 저는 5만 가지 운동을 다 합니다. 골프, 파크 골프,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수상스키, 그다음에 스노우스키, 뭐 댄스, 그다음에 자전거, 5만 가지 운동을 닥치는 대로 다 하거든요. 왜일까요?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치매 안 걸리려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치매 걸려가지고 막 똥 넣어가지고 오만 벽에다 치라고 감금당해서 돌아 세상을 떠나가셨거든요. 근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외할머니 아니 외할아버지가 사셨는데 외삼촌하고 외숙모는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 혼자 두고 외할아버지 혼자 두고 나가셨는데 집에 들어오면 똥 올라가지고 온 사방구대 칠하니까 가둘 수밖에 없었고 먹을 것을 새끼를 방 안에 넣고 바깥에서 잠그시는 거예요. 너무 슬펐거든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여고 시절에 그거를 봐가지고 저는 치매라는 그 질병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구나라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엄마가 치매는 약간 유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치매 그때 초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다가 또 안 나타나다가 그 치매 증상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괜찮다가 또 안 괜찮다가 괜찮다가 안 괜찮다가 그래서 치매 초기라는 것을 진단하기가 가족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치매 초기 아니야? 경도 인지장애 증상을 가만 놔두면 안 되지?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지 하고 뇌 자극 활동을 많이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뇌 가소성이라는 것은 재구조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된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뇌가 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뇌세포는 줄어들지만 머리를 계속 자극해서 계속 사용하며 연결고리가 계속 늘어나서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일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가 이제 여러분들 후기를 잘 써주시던가 아니면 이제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 그다음에 치매 지식 상식, 그다음에 노년기의 자통합이라는 그런 선물을 드릴 거예요. 이 스파키가 막 일어나는 것은 시냅스와 시냅스가 연결이 되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스파크가 나는 거예요. 건강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억할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다 세 가지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뇌, 뇌 가소성, 가소성, 인지 인지, 보유고, 뇌, 뇌 예비력. 이거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뇌를 놀게 하지 말고 우울증 걸린 환자들이 집안에 혼자 어르신을 내버려두면 치매 증상이 굉장히 급속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명심하시고 통합적 접근으로 건강하게 뇌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추락 이론에서 이렇게
등반을 하다가 이거는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바위 타는 거. 여기 올라타다가 힘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멈추면 추락하기 때문에 추락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공부도 지속적으로 하고 인지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뇌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서 어, 치매 예방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노인 인구가 2030년도에 한국이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 질병 치매 환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가 되는데 이제 노인 대상으로 강사로 활동하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치매도 안 걸리고 그래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 친화 사업이 고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수익화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강사가 3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저를 냈어요. 가족을 지키는 내 건강 설계, 통합 치매 예방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강사들이 이렇게 책을 내서 교보 문고에 놨는데 이거 2만 6천 원 이제 책선전도 아울러 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 통합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치매 예방 교육의 필요성. 우리 아까 성우하셔도 좋은 우리 선생님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번, 계속 저를 네, 시켜서 다른 분들한테 그렇죠. 죄송하네요. 눈 네네, 비치는 것 네네. 같아가지고. 치매 예방의 교육의 필요성.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생활 습관 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기억을 잃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뇌를 돌보는 습관입니다. 치매 예방 교육은 병이 온 뒤에 후회가 아니라 오기 전에 준비입니다. 내가 나답게 오래 살기 위해 내 건강은 지금부터 배워야 합니다. 치매 예방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삶까지 지키는 교육입니다. 몸 건강은 챙기면서 내 건강을 미루는 순간 노후의 품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기억은 사라진 뒤에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은 지금, right now, 시작해야 합니다. 아, 멋지십니다. 아우, 한번 뵙고 싶네요. 네. 자, 영국에 그래서, 살아요. 멀어요. 영국에 살아요. 어우,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중교육에 들어서 함께 할 수 있어도 너무 좋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호주, 캐나다, 또 저기 뭐야, 어디야, 터키 계시는 한인들이 저희 강의를 듣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뻐요. 아, 영국에 사시는군요. 언제 네. 가셨어요? 2015년에 파송받았습니다. 아, 10년 되셨군요. 네네. 거기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런 인문학 강좌를 좀 이렇게 보급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너무, 배워서 한번 오십시오. 아, 대환영하겠습니다. 영국에, 우리 박하진 대표님 영국 갑시다. 우리 하진 대표님하고 같이 오세요. 좋습니다.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성현쌤하고 같이 갈게요. 자, 저 영국은 안 가봤어요. 음. 자, 예. 그래서 이제 후기 모음을 보면, 우리 부부의 버팀목이 됐다.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인데 이제 도움이 되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까 고민했는데 지금은 함께 살고 이 프로그램 덕분이다. 그래서,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번아웃 되었었는데 이 대응법을 알아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고, 이거 후기 모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이제 통합 웰다잉 프로그램에서는 웰다잉을 이해하고 죽음 준비 교육이 왜 필요한지, 죽음에 대한 이해와 노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우리가 죽기 전에 용서하지 않으면, 어, 마음이 무겁고 살아있는 사람도 무겁거든요. 그래서 용서, 화해, 그다음에 노인 문제와 생명 윤리, 생명의 존엄성, 그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한국에서는 이제 이거 웰당법이 생겨가지고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제출하면 죽음의 자기 의사 결정권이, 그다음에 회생 불가능한 병에 걸렸을 때 자기가 나는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써서 제출을 하면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만 딱 입력하면 아,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제출할 환자이구나라고 연명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뭐 호기를 끼거나 뭐 껴봤자 회색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의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연명치료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거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어떻게 도움을 더 받을까, 고통을 줄이면서 평안하게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가는 생애 말기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는 러브레터를 작성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에게.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 정리를 이야기를 하고 해피엔딩 작은 자서전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윌다인 프로그램에는 작은 자서전 해피엔딩 그 교재를 가지고 아주 책 한 권을 만들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장례비, 그 다음에 상속 증여, 그 다음에 가족의 재무대화, 노후 비용 준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족 간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위로가 되는 그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해야 되는지. 저희 친정어머니는 호스피스 병동에 한 달 전에 들어가셨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의사분이 이제 오늘 내일 하실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5명, 6명 있는 병동에서 독방으로 옮기거든요. 독방에 옮겼는데 또 괜찮아져가지고 또 6인방으로 가시고, 6인방 가시다가 또 독방으로 가시고, 3번이나 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제 수녀님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성가를 드리는데, 아, 우리 자매님 무슨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은 그 장례식 때 부르는 그 성가를 해달라고. 이미 이제 자기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어머니한테 하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 천사께서 빛을 밝혀서 엄마 손을 잡으면 엄마가 손을 내밀면 아주 그냥 친절하게 따뜻한 손으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웃으시면서 고개 끄덕끄덕거리시고 이게 자기 자신이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평온하게 아주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신 모습을 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애도와 상실에 대해서 또 장례 문화가 나의 장례를 저는 생전 장례식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망 후에는 아주 가족끼리 이렇게 하려고 웰다잉 강사로서 저는 어디서 어떻게 어, 죽을 것이며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카톨릭 성모병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꽃간에 이렇게 거기서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려고 다 이렇게 다 써놨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제가 나이가 71살인데 우리 아들, 딸한테 자, 그런 거 다 미리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12강에 죽음을 준비했더니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그래프 만들고 어, 살아있는 동안 내가 꼭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인생을 재설계하는 이렇게 6주 프로그램 12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는 아까 간단히 강의를 해드렸는데 치매 지식, 메타인지, 뇌활 훈련, 회상치료, 율동치료, 음악, 미술, 노후 안전, 치매 돌보기, 감사해, 뭐, 식강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도 콘텐츠가 한 20가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강사의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진행을 하고, 이 치매 예방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지난번에 끝났지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3가지, 통합 인생 수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25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3가지이기 때문에 75만 원을 받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자격증비 포함해서 35만 원이고요. 자격증 포함 안 하면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
뇌 건강, 웰다잉, 분노, 인간관계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들으면 오늘 입금자에게 성현쌤 아카데미 특혜로 30만 원 하고요. 카드는 35만 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나누고요. 우리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오늘 너무너무너무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20년간의 노하우를 꾹꾹 눌러 담아서 정말 열강해 주신 저희 대표님께 네, 선생님의 저희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질의응답 시간에도 아마 굉장히 많은 걸 저희에게 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코코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죠. 진짜 네. 정말 오랫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다 진짜 꾹꾹 눌러 담아 주셨죠. 진짜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움이 많이 됐다 하면 하트나 이거 7777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겠는데요. 자, 질의응답 시간 갖기 전에 녹화를 끄고 오늘은 여기서 특강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